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헤드 스피드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헤드 스피드 올리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면 어디서는 힘을 빼고 헤드를 툭 던져야 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힘을 줘서 헤드를 강하게 털어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분명 두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인지, 또 힘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집중하시면 헤드 무게로 던져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인지 2015 보그너 MBN 여자 오픈 우승자이자 KLPGA 정규 투어에서 10년 연속 활동한 선수만 들어갈 수 있으며 역대 24명밖에 없는 K10 클럽 멤버인 하민송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하민송 프로입니다. 네, 일단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은 저는 오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른손에 힘이 빠져야 헤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헤드 스피드가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오른손에 힘을 왜 쓰면 안 되냐면, 오른손에 힘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왼손이 스쿱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스쿱이 진행되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손등은 항상 스쿱이 아닌 항상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요. 네, 하민송 프로는 오른팔에 힘을 빼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스윙 때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흔히 엎어치는 형태의 스윙을 하기 쉽고 왼손목에 스쿠핑 동작도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현저히 느려지죠. 그러면 팔에 힘을 빼주는 게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팔은 힘을 내는 부위라기보다는 힘을 온전히 전달하는 전달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힘의 전달을 중간에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민송 프로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신경을 쓰면 좋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 오른손에 힘을 빼려면요, 어깨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깨와 오른손은 약간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어깨에 힘이 빠져야 오른손에 힘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 때부터, 자, 우리가 그립을 잡았을 때 오른손이 너무 살아있기보다는 어깨에 힘을 빼주면서 약간 오른손이 살짝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느낌을 받도록 어드레스를 서줄 거예요. 네, 그 다음 백스윙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깨에 힘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칠 때 이 헤드가 공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레슨을 할 때 헤드의 방향은 항상 오른발 이렇게 오른발 옆쪽으로 헤드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떨어지는 방향을 잡고 골반을 팡 돌려줬을 때 정타나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바로 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서 이 팔로스로 할 때 조금 헤드 스피드를 많이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헤드 방향은 오른쪽 발 쪽으로, 자, 오른쪽 발 쪽으로 떨어지면서 힙턴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른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이 빠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부터 중요하다고 하죠. 어드레스 때 어깨에 힘을 빼고 오른 팔꿈치 오금이 정면을 보며 살짝 구부러져 있는 자세를 하면 오른팔에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드레스 자세는 골프의 전설 베노건 또한 강조한 자세인데요. 베노건은 본인의 저서에서 어드레스 때 팔을 이렇게 세팅해야 몸과 팔에 일체감이 생겨 팔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도 같죠. 우리 몸은 의도보다 자세에 훨씬 민감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힘을 빼야지 해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힘을 빼기가 힘들죠.
반면 어드레스 자세에서 오른 팔꿈치 오금이 정면을 보고 살짝 구부러진 자세를 취하면 어깨 관절의 긴장이 풀리고 손목도 자연스럽게 릴렉스 됩니다. 이 자세가 힘을 뺄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두 번째 포인트로 다운스윙 구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드레스 때 힘을 잘 빼고 백스윙을 올렸는데 다운스윙 때 헤드를 공으로 바로 보내려고 하면 또다시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며 클럽 헤드가 오른발 쪽으로 그대로 떨어지게 두고 힙턴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스윙 때 팔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팔이 올라갔던 길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둬야 하는 것이죠. 이는 KLPGA 통산 7승에 빛나는 김혜린 프로 또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김혜린 프로는 팔은 접혔다 펴졌다만 하면 되고 몸이 회전하면 그게 골프 스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마추어 골퍼들이 흔히 수직낙하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해야 팔에 힘이 빠지고 지면으로부터 생성된 힘을 클럽 헤드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팔에 힘을 빼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수건 같은 걸로 조금 오른손에 이제 힘 빼주면서 이렇게 코어 쪽으로 힙턴을 해주면서 손이 이렇게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수건 정도의 무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장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스윙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오른손을 놔줄 거예요. 제가 자 오른손을 놔주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해주다 보면은 왼쪽 발이 쭉 펴지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스쿱도 되지 않고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헤드 스피드를 조금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스윙 중에 오른손을 놓는 연습은 오른팔의 개입을 의식적으로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클럽을 놓는 불안정함 속에서 손이 아닌 몸통 회전에 집중할 수 있죠. 이 연습을 통해 오른팔에 힘이 빠지는 감각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힘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힘을 줘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 다음에 힘을 조금 주셔야 되는 부분은 허리, 골반, 이렇게 코어 쪽, 골반이나 허리, 복부 쪽에 힘이 들어가야 빠른 헤드 스피드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빠른 헤드 스피드를 내더라도 제어하지 못한다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내는 거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힘을 줘야 하는 약간 코어 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민성 프로가 힘을 줘야 하는 곳은 코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어에 힘을 쓸 수 있어야 빠른 스피드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헤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스피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코어가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회전력을 버틸 수 있는 강한 축을 잡는 역할도 해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골프 스윙에서 보통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것이 동작을 순간적으로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어를 통해 아무리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걸 버텨줄 수 있는 축이 있지 않으면 그 힘을 클럽 헤드로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이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도 그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쓸 때 축이 흔들리는 경우는 체중 이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영상을 보시죠. 우리가 체중 이동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생각하는데 백스윙을 올려서 체중이 왼쪽으로 갔을 때 체중 이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는 말인데 자, 백스윙을 올렸을 때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머리까지 같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라고 했을 때 이 체중이 온 몸의 체중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쳐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들어서 이렇게 쳤을 때 원래 이렇게 치진 않습니다. 이렇게 쳤는데 자, 백스윙 들어서 자, 슬로우 모션으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 머리가 떨어져 있고 헤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체중은 여기를 밟고 있을 거예요. 네, 밟고 있을 거라서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는 체중 이동할 때 머리가 같이 넘어가는 부분은 꼭 머리가 같이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체의 무게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체의 무게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체중이 왼쪽으로 갈 거고 머리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떨어지셔도 체중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이동을 하려는 걱정보다는 머리가 조금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헤드 스피드에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 이동을 할 때 온몸의 체중을 다 왼쪽으로 넘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축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머리까지 같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안 좋은 동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할 때 축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헤드 스피드를 높이려고 과하게 체중 이동을 생각하기보다는 머리를 잡고 스윙의 축을 유지하려고 해주는 게 헤드 스피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체중이 과하게 넘어가고 축이 무너지는 이유도 결국 코어에 제대로 힘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코어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막연해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코어에 힘을 주고 스윙한다는 생각보다 어떤 자세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시면 오히려 코어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은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힘을 쓰다 보면은 왼쪽 앞발이 이렇게 들리면서 정타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헤드 스피드 늘리는 훈련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공을 왼쪽 뒤꿈치에 공을 끼워 놓고 연습을 합니다. 하고 나서 자, 백스윙을 잡아주고 우리가 공을 끼워 놔서 왼쪽 앞발을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골반을 이제 힘을 쓰겠다고 골반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전은요. 회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스피나웃 그냥 골반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들어줬을 때 자, 이 스파인 앵글만 잡아주게 된다면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 복근 쪽에 충분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 앵글을 잡아주고 골반을 조금 목표 방향 쪽으로 밀어주면서 여기에서 걸렸을 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이 코어 쪽에 힘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시면은 세게 칠 때 훅이 많이 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렇게 왼발만 잘 잡아줘도 훅은 현저히 나지 않으니까 왼발 앞꿈치를 충분히 밟아준 상태에서 스윙을 크게 휘둘러 주셔도 왼쪽으로는 가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신감도 생겨서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척추각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시면 코어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몸은 의도보다 자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어에 힘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척추각을 유지하는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코어의 올바른 쓰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알았으면 이제 그 힘을 쓰는 구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힘을 쓰는 구간은 어디인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힘을 쓰는 구간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개비를 휘두르더라도 앞쪽에서 소리가 나게 해라 라는 이제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백스윙에서 저는 공 맞는 구간까지 힘이 생겨야 그 다음에 팔로우가 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공 맞고 팔로우 부분에서 휘둘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몸도 앞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하민성 프로가 힘을 쓰는 구간은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사이 구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팔로우 스로 구간에서 헤드를 던져주려면 팔로우 스로 구간에서 힘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팔로우 스로 구간에 헤드가 던져지는 것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임팩트 지점까지 힘을 쓴 다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동작일 뿐입니다. 팔로우 스로 구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팔로우 스로 구간에서 힘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공에 100%의 힘을 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골퍼들이 이렇게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지점까지 힘이 쓰여야 한다는 건 알아도 계속 임팩트 지점 이후에 힘이 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인지 영상을 보시죠. 자,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체중 이동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따라가 버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체중 이동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좌양자에 가깝거든요. 근데 좌양자에 가깝다 보면은 이 체가 엎어 들어가요. 엎어 들어가다 보면 찍혀서 거리도 안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스핀도 많이 먹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이 상체가 남아 있고 하체가 돌아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플랫하게 들어오면서 약간 어퍼블로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상하체 분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이 늦게 써지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상하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시퀀스가 안 지켜지는 것이죠.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다운스윙 때 골반, 몸통, 어깨 순서로 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하체 분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다운스윙 시 골반과 몸통이 한꺼번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그 결과 힘을 써야 할 구간인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지점까지의 구간을 건너뛰고 임팩트 지점 이후에 힘을 쓰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되는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상하체 분리할 때 저는 중요한 게 백스윙 때 회전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깨에 회전량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체를 썼을 때 살짝 상체가 남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될 수 있는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벽을 이렇게 왼팔로 밀면서 여기가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 우리가 충분히 백스윙이 회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충분히 약간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편하게 하체를 돌려도 얘는 따라오겠지만 충분히 회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체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여기를 쭉 왼쪽 어깨가 쭉 등 쪽이 쭉 당길 때까지 들어주시고, 자, 머리 위치를 그냥 저는 백스윙에 두는 편이에요. 네, 백스윙에 두면서 자, 우리가 충분히 돌았을 때 허리만 돌려줘도 우리 상체는 충분히 늦게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상하체 분리는 무조건 백스윙 때 이 왼쪽 어깨가 충분히 돌아줘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민송 프로는 백스윙에서 충분한 회전을 해주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골프 스윙에서 상하체 분리는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PGA 선수들도 평균 5도 정도 상하체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죠. 다운스윙 때 아주 찰나의 순간만 상하체 분리가 일어나고 상체가 딸려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백스윙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운스윙 때 힘을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민송 프로는 백스윙 때 등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도록 충분히 회전을 한 후 다운스윙 때 머리는 그대로 두고 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상하체 분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하체 분리를 하기 위해 다운스윙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충분한 백스윙에 먼저 신경 써주시면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지점까지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힘을 뺀다는 것과 힘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민송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새우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힘 빼는 구간, 그리고 힘 빼야 하는 곳, 그 다음에 힘을 써야 되는 곳, 이렇게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려 봤는데요. 조금 연습장에서 해보시고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인스타도 있고 하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는 못 드려도 조금 답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민송 프로와 유튜브 채널 혹은 인스타를 통해 소통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른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 오른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부터 오른 어깨에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코어에 힘을 주고 있어야 한다. 척추각을 유지하는 자세를 하려고 하면 코어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다. 세 번째, 힘을 쓰는 구간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임팩트 지점까지이다. 이 구간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때 상하체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에 신경 쓰시면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